자, 하겠습니다. 자, 이제 301페이지입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할 때의 안전진단 보이죠? 이것도 시험에 항상 잘 나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자, 칠판 보시죠. 저기 제목 보시면 주택 재건축입니다. 재건축할 때만 이거 합니다. 딴 거 할 때는 하지 않고요. 재건축할 때만 요 안전진단한다. 그거 합니다. 또 다음에 배우시는데 리모델링 할 때도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나왔죠. 안전진단 딱 나오면 이것은 어떤 공동주택 단지 일대의 주택 재건축할 때 진단을 실시합니다. 하고요. 또 다음에 배우시는데 주택 단지에서 리모델링 할 때도 안전진단을 또 실시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 결과 건축물이 어떤 안전하다라는 판단하면 이건 못합니다. 이건 못해요. 이거 해야 됩니다. 건물이 불량하다 판단 날 때 재건축 결정을 해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요거 딱 남겨봅시다. 첫 번째, 안전진단 실시는 누가 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전진단 실시 시기 언제냐? 또 세 번째, 안전진단 실시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또 네 번째, 안전진단한 비용은 누가 되느냐? 또 다섯 번째, 안전진단하는 결과 효과는 무엇이냐를 구분해서 딱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안전진단 실시 나와 있죠. 여기서 보시면 거기 나와 있지만 시장 군수가 실시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냐 하면요, 주택 재건축 그 예정 장소에서 재건축 시기 이것이 도래했을 때 한다. 또는요, 주택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자 할 때 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또요, 범위는 주택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은 다 실시한다 해서 상가 등을 다 포함합니다. 비용은요, 실시자, 시장 군수가 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또 효과는요, 진단 결과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건물이 불량하다, 위험하다, 요 결과하고 기타 각종 어떤 도시군 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바로 주택 재건축 하자 말자, 주택 재건축 요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결정도 누가 하느냐? 결정도 이제 실시자인 바로 시장 군수가 이것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자,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바로 박스 안에 보시면 해당 주택 재건축 사업의 예정구역 시기가 도래했을 때 한다. 같이 첫 번째 나와 있죠. 일단 이것만 봅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요. 자, 실시할 때 보시면 다시 다음 장을 딱 보세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요, 실시할 때 왼쪽에 가운데쯤에 양갈로 2번을 딱 보세요. 실시하는데 실시할 때 보시면 어디에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의뢰를 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뢰 보시면 무슨 한국건설기술 무슨 연구원 딱 보이고요. 또 보면 시설안전공단 또 보이고요. 또 보시면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 보입니다. 보여요. 이들한테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건설기술연구원도 안전진단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번 치면 나온 적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실시를 하게 해야 됩니다. 보시고요. 다시 자, 일단은 먼저 다시 봅니다. 다시 또 한 장을 또 앞으로 또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자, 다시 박스 안에 301페이지에 2번 딱 보세요. 2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실시는 해당 시간입니다. 시기는 이때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딴 거 볼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입안 정비계획 수립의 입안 제한들을 토지 등 소재가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때 보시면 요 제한하는 그 장소가 주택 재건축 예정 장소이면요, 요 주민들이 제한하기 전에 보시면 안전진단을 해달라. 요 실시를 요청을 또 하는 경우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안전진단 요청을 할 때는요, 요 소유자들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요, 요청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고, 요청이 있다 하면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 있다면 30일 안에 진단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준다. 이 말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 제일 밑에 보세요. 302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안전진단 요청했을 때는 요청 30일 안에 진단은 할지 말지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한다. 이 말도 보이죠? 그러니까 요청이 있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용부담 보시면, 이 실시자가 부담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청,
요청을 통해서 진단을 실시할 때에는요, 요청을 한 자한테 그 실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보시면 오른쪽에 303페이지에 스칼로 4번에 보시면 반갈로 2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범위입니다. 범위. 단지 안에 모든 것을 다 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시 왼편 302페이지 보시면, 위에 반갈로 2번과 반갈로 3번 보시면 그런 말 나옵니다. 그런데, 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요, 지금 당장 붕괴될 징조가 보인다. 그러면 진단 필요 없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어떤 각종 어떤 도로 등의 시설 부지 위에 있는 건물 말장에도 철거합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대통령령이 나있다. 이 말은요, 3분의 2 이상이 불량하다 진단이 딱 나면요, 나머지 건물들은 진단하지 않고 같이 포함시켜서 철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효과입니다. 효과 보시면요, 303페이지 오른편에 제일 오른편에 괄호 5번을 딱 보세요. 해당 시화구는 요 진단 결과하고 도시 등을 다 검토해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딱 되겠습니다. 결정한다 되어 있죠. 결정하고 나서 다시 그 반갈로 또 5번에 반갈로 2번 딱 보시면 결정하고 난 다음에 결정 사항을 가지고 진단 결과를 첨부해 가지고 시도지사한테 요 결정되었던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시 시도에서 또다시 검토합니다. 검토를 딱 해가지고요, 당신들 그 진단 결정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 또 너무 빠르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시장 군수한테 요 결정한 것을 취소 등 조치할 것을 명령이 아니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요청에 들어오면 해당 시장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해야 된다. 응해서 취소 결정은 하여야 합니다. 자, 보세요. 취소 결정은요, 시장 군수가 합니다. 해당 시도는요, 요청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다 시장 군수가 다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입니다. 주택 재건축할 때만 합니다. 자, 지고 더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는 게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이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나네요. 자, 뭡니까? 조합입니다. 조합. 정비사업, 우리 이 부분은요, 대부분 다 조합이 하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대부분 다 사업 시행하고 조합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은 저희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 편은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 주관경 개선과 관리 사업에는 다 조합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조합이 기타 재개발, 재건축, 토장 다 조합이 하는데 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정비사업조합이란 이 단체를 설립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조합 중심으로 사업을 주로 시행을 막 합니다. 해요. 자, 이 조합은 설립되는데 설립되면 언제 되냐? 보시면요. 구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이제 보시면 이제 조합은 설립합니다.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설립 준비해서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설립 인가는요, 이 조합이 하는 그 사업장에 있는 관할 시장 군수한테 인가 받는다 이렇게 표현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른 조합도 설립 준비한 단체가 다 있습니다. 있겠지만요, 정비사업은 특히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 하기 전에 먼저입니다.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조합 설립을 준비한다 해서 준비하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게 되어 있다. 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구성 승인 받는데 요 구성을 위한 승인도 해당 시장 군수한테 승인을 딱 받아요. 근데 요 구성 승인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 보니까요. 자,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5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모여가지고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구성 승인 신청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또요, 하는 업무가 뭐냐? 업무가 딱 나옵니다. 업무가 또 보시면 책에 쭉 나와 있죠. 왼쪽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도와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입니다. 관리업자. 이 관리업자를 선정한다. 깡패 집단을 선정한다.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설계자도 선정한다. 라는 말도 보입니다. 항상 선정 나면요, 항상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합니다.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이 조합에 정관이 될 것은 확정이 아니고 정관이 될 것은 초안을 또 작성을 해야 된다. 딱 나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이 확정형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도 작성을 해야 된다. 딱 나옵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게있죠.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보시면 네 번째, 이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을 위한 창립총회도 추진위가 개최를 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또 요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진구한다. 라는 말 중요합니다. 여기 추진위 구성의 동의서 말고 조합 설립의 동의서 또 따로 있습니다. 이걸 구합니다. 또 법이 또 바뀌었어요. 자, 창립총회.
그래서 하는 업무가 뭐냐? 보니까 오른편에 또 박스 보이네요. 자, 보시면 이 조합에 정관 초안되어진 것을 정관을 확정한다가 초안 중에 하나 업무입니다. 또요, 최초의 이 전기사업 조합의 대응과 최초의 임원들을 선임한다. 이것이 총회에서 할 일입니다. 총회에서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계략적인 계획서를 보여주고 이 설립 동의서를 구합니다. 구항 동의서. 그래서 이 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서 요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합 보십니다. 조합 보시면 참 여러분들 추진위 구성은 다 하는데 우리 어떤 사업입니까? 규모 작은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요 추진위 구성을 하지 않는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고 동의입니다. 해서 첫 번째 보시면요 주택 재개발 사업들 또요 도시항정 정비 사업일 때 설립 동의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 사람 수에 보시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뿐 아니고 토지 면적입니다. 토지 면적. 그들 평수에 보시면 2분의 1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분의 3, 2분의 1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규모 작은 사업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규모 작습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보시면요. 아주 또 규모 작다 보니까 대부분 해서 10분의 8 이상의 소유자 수에 그다음에 면적은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딱 나옵니다. 자, 또 세 번째입니다. 주택 재건축이 아주 또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데, 이 재건축 말입니다. 단지 안에서 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단지가 아닌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했어요. 단지 안에서 할 때에는 항상 단지는 전체 단지 주민의 동의 구하고 또 개별 각 동별로 따로 나누어서 동의 구합니다. 이때 먼저 각 동의 주민 동의는요, 토지 면적, 평수는 안 봅니다. 안 보여. 구분 소유자 수입니다. 구분 소유자 수. 이 소유자 수의 과반수의 동의만 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단지 전체를 또 간주할 때는요, 전체는요, 구분 소유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또 동시에요, 그들 면적 평수에 보시면 4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나뉘어봤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는 구분 소유자 수의 과반수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사항들 제가 내일경으로 다 우리 학원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바뀌었으니까 306페이지에 보시면 설립 동의에서 제일 밑에 니은상에서의 각 동별은 이제 소유자 수의 과반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3분의 3, 3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재건축은 아닌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아닌 것에서 말입니다.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여기서요 각종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든지 부대시설, 봉시설 어떤 건물 소유하고 있는 자들, 주택 포함해서 요들 수에 이제 사람 수에 보시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또요 토지 면적, 평수 면적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4분의 3, 2분의 1인데 가로주택 10분의 8, 3분의 2, 재건축은요 전체 4분의 3, 4분의 3 각 동의 소유자 수의 과반수. 또 건축물은요, 아닌 것을 포함하면 사람 수의 4분의 3, 3분의 2 면적에서 이 동이 들어와야 설립인가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에 또 추진위 구성 승인 받은 이유입니다. 요 이유라 할지라도 이것을 설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보시면요, 각기 동의한 자들 수의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이상의 조례 정하는 명수 이상이 구성승인 또 인가 취소 신청한다면 또요 이 경우 아니라 할지라도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들의 과반수가 해산 신청한다면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부분까지 확인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내용들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어딥니까? 이런 사항들 다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봅니다. 그런데 자,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이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전에는요, 그 동의 철회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제외해 줍니다. 그런데 철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요, 가운데 307페이지 다음 장을 딱 보세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308페이지에 동의 철회. 설립인가 신청 전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조합 설립되고 난 이후에 설립에 동의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거나 또는요, 창립총회 개최했다. 창립총회를 딱 개최했으면 그 철회 못한다. 딱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봐주시고. 그다음에 요 설립 우리 동의입니다. 동의 조합 정비사업조합에 동의하는 동의의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보통 말입니다. 보통 무슨 조합 설립에 동의한다 할 때 다 인감증명서 첨부합니다. 그런데요, 정비사업조합은 좀 틀립니다. 보세요.
저 방법이 뭐냐 보시면 그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바뀐 상입니다. 그래서 308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있습니다. 6번에 있고 다시 그 앞장을 넘어가셔도요. 앞장에도 보시면 307페이지에 동의 방법이 딱 나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동의하든지 또요. 했던 이 동의 철회하든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요. 자,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이 동의서면에다가요. 어떻게 하냐? 지장. 손가락입니다. 지장을 한다. 하거나 동시에요. 신분증명서입니다. 신분증명서. 자필서명. 이거 종이서 자필서명입니다. 자필서명을 딱 한 다음에요. 뭐냐? 신분증 4번. 신분증 4번을 첨부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비사업조합의 동의는요. 지장 날인 방법이고요. 자필서명하고 난 다음에 신분증을 첨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동의. 부분도 중요합니다.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2개 이상은 소유했다고 합니다. 해도 한 명으로 봅니다. 한 명. 또요. 두 번째입니다. 공유자가 있다 해도 한 명으로 봅니다. 한 명. 봅니다. 다시요.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건물,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요 토지 위에 보니까 따로입니다. 따로 지상권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도 합쳐가지고 한 명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토지에 토지는 갑인데 건물이 을입니다. 이때는요 각각 한 명씩 2명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다주택 소유 1명, 공유자 1명, 토지장권 묶어서 한 명요. 토지, 건물 따로따로 각각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철회입니다. 철회할 때 합니다. 철회할 때. 이런 신분증 같은 걸 다 첨부해가지고 철회할 때예요. 자, 갑이 이제 철회합니다. 철회합니다. 이 철회할 때는요. 상대방 누구겠습니까? 상대방. 즉, 설립 추진위원입니다. 추진위에. 여기다가 동의서를 딱 발송을 딱 해야 됩니다. 발송을 딱 합니다. 하고요. 뿐 아니고 시장 군수한테도 요소를 발송을 딱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송한 날이 언제냐? 보니까요. 10월 5일 날 발송을 딱 했습니다. 근데 요 시장 군수가 10월 6일 날 접수를 딱 해가지고요. 그 다음 날 다시 추진에다가 확인서를 또 통지를 딱 합니다. 보냅니다. 보낸 것이 10월 7일 날 딱 보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 추진이가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잘 빨리 못 받았습니다. 아주 결국 받은 칩이 있느냐 하니까요. 10월 8일 날 접수를 딱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때요. 시장 군수가 확인서를 발송한 이 10월 7일 또요. 상대방이 받은 날 10월 8일 요 둘 중에 빠른 날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실명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10월 7일 날 발생합니다. 이것도만 나온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또 보시고요. 이제 뭘 보시느냐 할 거니까요. 오른편에 갑니다. 이제 조합의 임원과 조합은 딱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09페이지의 조합원과 임원 딱 나왔습니다. 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 정비사업 조합도 똑같습니다. 개발 조합과 마찬가지로 설립 인가받죠. 다시 이때부터 30일 안에 설립 등기, 법인 등기해야 그때부터 활동할 수 있는 정비사업 조합이 된다. 그래서요, 바로 비영리성 사단법인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이 설립이 딱 되었습니다. 딱 되었으면 이 조합의 조합원은 또 누가 되느냐 나옵니다. 조합원. 자, 조합원 딱 보시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은요, 우리가 도시개발조합일 때는요, 동의하든 안 하든 다 조합원이었습니다. 근데도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요 구역 안에서요 토지 등 소유자이면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가 나옵니다. 조합원요. 주택 재건축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규모 작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요 두 사업일 때는요 동의한 자들에 한해서 조합원이 된다고 합니다. 두 경우는요. 그 내용이 보시면요. 자, 오른편에 30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박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이 반대자한테 조합 측에서 참가 촉구를 막 합니다. 해도 참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면요. 조합 측에서 이 동의 반대자. 이 반대자에 대해서 팔고 나가세요. 하고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하면 또 뒤에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조합원이 딱 되었습니다. 조합원이 딱 되어지면 조합원의 지위 양수 이전 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하지만 이 경우도요,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으로서 요 조합이 어디입니까?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으면
양수 할 수 없고요. 할 수 없고 양수한 자 조합은 안 되어서 양수한 자한테 청산할 수 있다. 라는 말 또 나옵니다. 그 말이 보시면 310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310페이지의 제일 위에 왼쪽에 지위 이전 편에서 요 설명이 딱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 아니라 할지라도 상속과 이혼을 통해서 요 권리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또 단수법 도입니다. 또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양도할 수 있는 경우가 쭉 있습니다. 까지는 큰 박스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전체 조합을 대표해서 임원을 또 조합총회에서 선출을 딱 합니다. 해요. 보시면요, 임원은 조합장이 한 명 있고요. 다음에 이사입니다. 이사수가 3명 이상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수입니다. 감사수는 1명에서 3명 이내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최소한 1명, 3명, 1명 해서 5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할 때는요, 5명 이상으로 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요 조합도 이분들이 참 나쁜 일을 많이 합니다. 해서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좀 더 있습니다. 해서 미성년자 될 수 없습니다. 검치산 안 됩니다. 한정치산자 안 됩니다. 파산 선고받고 안 됩니다. 복원하면 안 됩니다. 미금한파 나옵니다. 또 어떤 행위든 금고이상의 실령 선고받고 집행 종료 2년 안 되거나 또는요, 해당 행위에 집행 유예 중인 자분들은 임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법 위반 때문에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나서 5년이 안 되신 분들 아직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분들이 여기에 딱 해당이 딱 되었다 하면요, 바로 그날 당연 임원 자격 상실을 한다 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했던 모든 불법 합법 안 틀리고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 모든 했던 종전 행위 전부 다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등장을 딱 하고 있어요. 보시고요. 조합의 임원들 그 조합에 다른 임직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이 경우도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계약 맺을 때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는 문제도 또 여기서 나옵니다. 또 이 조합장은 전체 총회 의장이고요. 또 대의원들만 대의원의 의장이고 하지만 요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가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임원들이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 나오죠. 총회 상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사업자원 전체 의사결정을 위해서 바로 총회를 둡니다. 총회 둔다 합니다. 총회편이 그래도 잘 나옵니다. 총회를 두어야 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보시면요, 이 총회 편 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니은 보세요. 이 조합총회는 조합장이 직권 소집한다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조합원의 5분의 1, 대의원의 3분의 2가 요구하면 또 소집을 한다. 딱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합원은요, 서면이나 대리 의결도 행사를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310페이지 미음 딱 보세요. 기타 어떤 절차는 정관에서 정합니다. 해서요. 자, 다만 총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 전에 토론한다 할 때는 모임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뭔가 결정하겠다 할 때는요, 조합원의 10% 이상이 참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보시고요. 그다음에 창립총회와 또요,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결정할 때는요, 20%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미음 보입니다. 다음에 또 비역하시면, 자, 우리 각종 어떤 결정할 때는요, 결정 방법은요, 그것도 정관에서 정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요 결정할 때는요, 조합원의 과반수가 찬성이 필요하다. 딱 보이네요. 다만 또 이때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되는 결정할 때는요, 조합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자, 수시하십니다. 조합의 임원들이 해임되었는데 6개월 되어도 조합 임원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보이네요. 이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 복잡한 사항인데 정관 총회 의결사항이 쫙 보이죠? 쫙 보이는데, 자, 이까지는 우리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른편을 딱 보세요. 또 전체 총회가 다 모이기 힘들어 보이니까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요, 요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서 총회 사항을 일부 대행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부 대행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구성을 또 하여야 한다. 업무상입니다. 근데 요 10분의 1이 100명을 초과한다 할 때는요, 굳이 10분의 1안 맞추고 요 범위 내에서 100명 이상으로만 되어도 될 수 있다. 만약에 1500명인데 10분의 1이 보시면 150명이다 하면요, 100명만 넘어가면 150명 안 채워도 대외 구성이 가능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말이 이제 보시면 오른편에 2번에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 말고 기타 이사감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는 부분도 박스 밑에 띄어 있네요. 조합장은 대의원의 의장입니다. 대의원이 됩니다.
또 주민대표회의도 보이죠. 주민대표회의. 이게 뭐냐면, 자, 조합이 할 사업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하기를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일단 시행권을 주고 나서 협의기위에서 주민대표를 구성한다 되어 있습니다. 5명에서 25명이다. 요 구성도 승인 받습니다. 받고요. 요 구성할 때도 조합원의 전체 조합원의 가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말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해서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자, 314페이지 왼쪽에 6번 보십니다. 박스 밑에 6번입니다. 이거 하나 신설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사업 시행권을 신탁회사한테 신탁으로 위임했을 때 안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가 설립된다라는 부분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신탁으로서 신탁업자한테 신탁을 맡겼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전원으로서 바로 전체 회의를 구성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오른편에 가시면 3번이 있습니다. 아까 배웠습니다. 조합 설립되었다. 또요, 추진이 구성이 되었다 해도 그들 조합의 구성에 동의한 자들의 2분의 1부터 3분의 2 이내 일정 비율 이상이 또는요,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가 원하면 바로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오른편에 딱 나와 있네요. 해석까지만 딱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딱 넘어가시니까 이제 왼편에 사업시행 계획서가 딱 나오네요. 자, 사업시행 계획서부터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좀 있으니까 이건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